자, 우리 기본 계획에서 제가 요거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다 조금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요 원래는 다 이제 나머지는 다 아까 한 거랑 똑같고요. 자, 우리 시군에서는 의무적으로 원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만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따로 두 가지 존재합니다. 시군에서만 생략 가능한 게 두 가지가 존재해요. 특별시, 광역시 등에서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요거 일단 뭐 인구가 10만이야 작아서, 아니면 광역도시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있는데 책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릴 거리고, 또 이 특광시장원수가 수립을 하고 요 사람만이지 다른 사람도 없고 공동 수립도 여긴 없어요. 보통 자기 관할구에서 수립하지만 인접한 관할구를 포함해서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예외적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렇더라도 만약에 다른 인접한 특권시를 끌어들일 필요가 있어도 관리계획에서는 만약에 끌어들일 필요 있으면 관련된 사람과 같이 공동으로 합니다만, 예외적으로 같이 합니다만, 여기는 공동 수립도 없어요. 그 대신 끌어들일 수는 있어요. 예외적으로 끌어들일 수는 있는데 끌어들이더라도 공동 수립이 아니고 그쪽 특광시장원사가 협의만 해서 이 사람이 단독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애초에 여기서만 수립해야지 인접한 특광시군을 끌어들여서 할 수는 없다 그럼 틀려요. 할 수는 있대. 그쪽 행정과 협의해서 이 사람이 수립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 얘기만. 그러면 우리 38쪽의 기본계획 수립에서 1번에 누가 수립하느냐? 특광시장원수만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 없습니다. 도지사관국장 없어요. 기본계획은 이 사람만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원칙인데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여기 나와 있죠. 둘 이상의 시군 중에서만 두 가지 경우에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군이잖아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고 시군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시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두 가지. 1번이 인구가 작아서. 근데 인구가 작더라도 중요한 곳에 위치하면 생략이 안 돼요. 중요하지 않은 것 중에서 인구 작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을 중요하게 본다 그랬죠. 지방 중에서는 광역시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광역시를. 그래서 수도권은 중요하니까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리고 지방 중에서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군 중에서 인구 10만 이하를 작은 시군으로 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구 10만 이하인 시나군이 있더라도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 생략할 수 없고, 지방에서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어도, 예를 들어 대전 광역시와 경계를 옆에 붙어 있는 게 계룡시거든요. 계룡시는 인구 10만 이하지만 대전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군에서 인구 10만 이하. 그리고 2번은 인구를 떠나서 생략할 수 있는 곳이 관할구역 전부예요. 일부가 아니고 전부에 대해서 광역투식이 수립되어 있는 시나군으로서 당해 광역투식에 기본계획으로 정할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역도시계획이랑 기본계획의 내용은 원래 다릅니다만, 어느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마침 그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정할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더라면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따로 기본계획을 만들지 않고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라면 틀려요. 일부라면은 일부에 대해서 광역이 들어가 있더라도 나머지 일부는 광역도 없는데 기본계획마저 생략이 되면 방향자는 게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전부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이 그 얘기죠. 양가로 3번에 1번 보시면 특광시장운수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라면은 인접한 옆에 붙어있는 특광시군의 관할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하여 수립할 수도 있는 예외 규정이에요.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전부나 일부든. 그 대신 포함할 때는 동그라미 2번처럼 특광시장운수는 인접한 특광시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쪽 행정청인 그쪽의 특광시장운수와 협의하라 이렇게 돼. 협의만 해서 이 사람이 수립하는 것이지 뭐 공동 수립과는 좀 다른 얘기죠. 요렇게. 그 다음에 자, 이제 기본계획에서는 뭐 그 정도 보시면
기본계획서 특징 중에 또 넘겨보세요. 자, 우리 양가리 1번의 그 기초조사 중에서 뭐 광역주의 내용을 준용한다라는 게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만 차이점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 2번에 시도조사 시장문수는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하라. 그래서 광역에서는 기초조사는 필요한 사항을 조사 측량만 하면 끝납니다만 재취약성 분석이나 이런 것은 토지 적성 평가는 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공청회 할 때는 이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 적성 평가와 토지 적성에 대한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시키라는 겁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초조사 할 때 과연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이런 것도 포함해서 하게 되죠. 이건 좀 차이점이고요. 동그라미 니은번 보시면은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내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영위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래는 토지 적성 평가 등을 해야 됩니다만 5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있다 그러면은 비교적 짧은 5년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있으면은 그거를 다시 쓰면 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만든 지 재취약성 분석 등을 한 지 7년, 8년이 됐다면 다시 해야 되겠죠. 근데 5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그거 쓸 수 있기 때문에 역시 5년 아닙니까? 생략할 수 있다. 그런 내용도 여기 있고요. 다른 내용은 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다 보시면 돼요. 자, 우리 04번에 확정 승인에서 양가로 1번이 확정 얘기하는 게 이거죠.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에서는 국장의 승인받는 게 아니고 본인이 수립하고 나서 협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고 공고연락까지 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승인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번에 동그라미 1번처럼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까지잖아요. 이 사람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나 변경하려면 관계행정위원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는 심의를 거쳐라. 승인권자는 따로 없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협의하고 심의 거치라는 걸 얘기합니다. 공고연락도 이 사람이 다 하고 있어요. 3번처럼. 그리고 양가로 이번에 시군이라면 도지사 승인을 받는 아까 구조랑 똑같이 되죠. 그래서 양가로 이번에 1번처럼 시장은수가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바로 윗사람인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때 협의 심의를 도지사가 거치잖아요. 승인권자가 도지사가 승인을 하면 협의 심의를 거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넘겨보신 05번의 또 차이 중에 하나가 5년 재검토가 존재합니다. 자, 수립하고 나서 5년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 재검토하라는 얘기는 광역에는 없는 얘기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도시군 계획이 있는 게 5년 재검토 규정이에요. 그래서 05번의 1번과 같이 특광시장에서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라. 5년마다 여기 다 웬만한 거 5년이죠.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하라. 5년 재검토 규정은 아까 광역에는 없었거든요. 광역도시에서 5년 재검토하면 틀리고 이 5년 재검토 규정은 기본계획에 나와 있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도시군 계획이 있는 것이 5년 재검토 규정이지 5년마다 수립하라는 게 아니고 5년마다 재검토하라는 거예요. 광역에는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 별로 안 됐죠, 그죠? 자, 이제 관리계획 들어가겠습니다. 관리계획. 자, 여기부터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보시면 일단 행정청 마주 정리했던 예외까지 제가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관리계획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만 일단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제가 위반권자는 내용은 많아요. 특광시장소가 위반해야 되고 인접한 특광시장을 끌어들일 때는 그 사람과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공동으로 할 때 협의가 안 된 바로 윗사람에게 지정받는 원래도 똑같은데 예외적으로 도시나 국장이 하는 거 두레성의 시군에 걸쳐 용도지역 등을 지정할 때는 시군에 걸쳐 있으니까 도지사가 할 수도 있고요. 두레성의 시도 걸쳐 있으면 국장이 할 수도 있고 국가에 관련된 경우 국장이 할 수 있다. 이런 틀 있습니다만 평상시 좀 덜 내고 여기서는 위반권자보다는 결정권자가 좀 더 중요합니다만 아까 원칙적 결정권자 이 구조까지는 제가 말씀드렸고 예외적으로 아까 시장수가 위반한 건 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는데 시장수가 위반한 것 중에서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결정 안 하고 시장수가 직접 결정하는 예외가 존재해요. 요거는 어떤 경우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원래 도지사가 해야 되냐 시장수가 나선다?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작은 일이니까 도지사에게 안 맡기고 시장 운송한다. 우리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제일 작은 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구 단위에 관련된 게 상대적으로 작다 했잖아요. 그래서 시장 운송가 위반한 것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든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우든 지구 단위 계획 관련된 것이라면은 작은 일이니까 시장 운수가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돼. 요거 빼놓고 다른 건 다 도지사가 결정하겠죠. 그리고 장관이 하는 것 중에서 아니 보통은 시도지사 대도지사장이 하는 건데 왜 장관이 나서느냐? 큰일이니까. 아까 시장운수가 하는 건 작은 일이니까 이건 큰일이니까. 그래서 국장이 하는 것이라면은 국장이 위반했다 하는 건 당연히 국장이 합니다. 국장이 여기서 위반을 했는데 아랫사람이 맡기겠어요? 본인이 위반한 걸 본인이 결정하겠지? 아랫사람이 부결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국장이 위반한 건 내용 불문하고 국장이 결정한다 보시면 되고, 큰 거니까 국장이 한다. 우리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나중에 큰 것이 두 번째 내용인 용도 구역 파트에서 대표적인 나중에 구역을 배워보시면 큰 게 나옵니다. 개발 제한 구역과 대도시 수입지에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넓어요. 개발 제한 구역은 굉장히 넓게 지정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발 제한 구역은 전국 단위로 굉장히 넓게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넓으니까 개발 제한 구역만큼은 넓으니까 도지사 차원에서 할 게 아니고 국장, 나라 차원에서 국장에서 한다. 개발 제한 구역. 그리고 제가 수산자원 보호구역도 수산자원이 살아있는 공유수원 바다를 대상으로 할 때 굉장히 넓게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수산자원은 해양수산부에서 다루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다루기 때문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대한 넓은 일이지만 국장이 아니고 유일하게 해양수산부 장관 회장이 하는 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넓은 것 중에서. 그리고 국장이 하는 것 중에 시가와 조정구역이 있어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는 것이라 무조건 넓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시도지사 한다, 시가와 조정구역 나오면은 원칙적 결정 권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느 때 국장이 하느냐 이건 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계획과 연계한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정한다. 국가계획과 연계한 시가조정구역 지정이 필요하다. 요 말 들어갔을 때에 하나여 국장이 되는 것입니다. 요 말이 안 들어가면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이 하는 거, 국장이 위반한 건 넓은 거, 회장이 하는 건 넓은 거,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는 것이고, 이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따로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많이 나온 것은 작년에도 나왔습니다만 요겁니다. 중요한 순서들 하면 이제 주민 제한제도예요. 주민이 능동적으로 직접 위반권자에게 요거 관리계획 위반해달라고 제안하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 주민의견 정치는 행정청이 위반한 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의견을 답할 뿐인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것이라 저 두 개의 의견은 꼭 도시군 관리계획만 있는 것으로서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무엇을 제안할 수 있는지 요거부터 제안할 때 동의요건은 얼마를 가지고 제안할 수 있는지 요거부터 잘 하셔야 되고 제일 많이 나온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 제안사항은 다가 아니에요. 관리계획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둠자를 따면 편한데 기지산행이라고 합니다. 기지산, 기지가 있는, 군 기지가 있는 산에 간다. 기지산행 이렇게 네 가지로 둠자를 땄어요. 기반시설의 기가 되겠습니다. 지가 지구 단위 기획 구역이든 지구 단위이든 지,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지역의 산이고, 지구를 폐지하고 지구에서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는, 지구의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한다, 행위 제한을 대체한다, 이렇게 딴 거예요. 요 네 가지만 제한할 수 있고, 이때 제한할 때 동의 요건이 주민이 괜히 제한할 때 소수가 제한했다가 받아들이게 되면 또 안 할까봐 주민이 민간이 제한할 때는 항상 일정 동의를 받아들이는 게 있거든요. 요게 5-4-3-2 동의야. 5-4-3-2 동의. 4-3-1이 아니고 한 단계 돼서 5-4-3-2. 5분의 4, 3분의 2. 5분의 4, 3분의 2. 순서대로 쓴 거죠. 그래서 기반시설에 대한 거 제한할 때는 토지소유자 5분의 4 이상 동의, 5분의 4 이상 동의고요. 나머지 지산행은 다 3분의 2 이상 동의라 해서 5-4-3-2 동의로 키만 첫 번째 나오는 키만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5-4-3-2, 5분의 4, 3분의 2, 5-4-3-2 동의. 요거를 이제 많이 물어봤고 지금은 요 산업유통개발진주를 제한할 때만큼은 네 가지 중에서 요것만큼은
개발진흥 중에 산업유통은 아무데나 제한을 못합니다. 아무데나 제한을 못해요. 지역 중에 용도 지역 중에 어느 지역에만 제한할 수 있느냐? 자생계. 제가 개 모임 두 음자를 따를 때 우리 개 모임 무슨 개 할 때 그 개 모임 세 가지 개 중에 하나로 따는 건데 요거는 기억하세요. 이게 자가 일단 용도 지역에서 배우게 되면 자연 녹지 지역의 자를 얘기하거든요. 생산관리 지역, 계획관리 지역을 얘기합니다. 두 음자를 딴 거예요. 자생계. 개는 개인데 어떤 개 모임 이름이 자생이에요. 그러니까 자생할 수 있는 개 모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생할 수 있는 개 모임이 자생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나중에 배워보시면 개발진흥지구, 개발을 진흥할 지구 중에 산업유통이면 산업 공업기능과 유통, 공업기능과 유통 물류기능 중심으로 개발하려고 지정하는 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고 요게 만약에 제안해서 받아들이게 돼서 나중에 산업유통개발진흥으로 지정되면은 각종 공장이나 유통물류센터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들어오게 되면 거기 이제 취업 등을 해서 이제 용도만 자생할 수 있다.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자생계가 되겠습니다. 자생을 위한 개모임. 이 중에서 계획관리가 도시지역에 준하는 것이라 이 계획관리 지역이 전체의 계획관리가 전체의 50% 이상은 되면서 계획관리가 전체의 반 이상은 되면서 나머지 지역은 반드시 자생 중에 하나여야 되지 다른 지역이 들어가면 지정을 못해요. 그래서 산업유통 아직 이건 낸 적은 없어요. 이거는 낸 적 있지만 근데 이것도 지금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제한할 때는 자생계 중에 하나지 다른 지역은 안 된다. 규모는 1만 이상 3만 미만이지만 뭐 요거에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한을 했을 때 요거를 제안했을 때 이반권자가 역시 제안행위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만 반영합니다. 이런 의견 정치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타당할 때만 반영하는데 이 반영 여부를 제안한 자는 궁금할 거 아닙니까? 항상 민간이 제안하게 되면 행정청은 반영 여부를 알려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알려줘야 되는데 다른 집 여기서도 잘 낸 건 아니지만 보통 주민이나 뭐 공청회 주민 의견 청취 이렇게 하게 공청회는 뭐 잘 더 안 낸다. 그 주민 의견을 묻게 되면 여기서 주민 의견은 60일 내에 답해라. 행정청에 답하는 건 30일, 여긴 60일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잘 내진 않았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여기랑 똑같이 주민 의견 정치든 주민의 제안이든 60일 내에 답하게 돼 있었는데 유일하게 주민의 제안에서만 45일 내에 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60이었다 45일로 바뀐 거예요. 그 전에 바뀌어서 특이한 겁니다. 주민이 제안하게 되면 이반권자는 반영 여부를 45일 내에 통보하라. 이런 것도 추가돼 있고 그리고 제안된 내용을 만약에 받아들이게 되면은 타당한 받아들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반 결정을 해야지 계획이 세워지게 되거든요. 이 제한된 내용에 대해서 계획 세우는 비용, 즉 이반 비용과 결정 비용을 사업할 때 사업 비용 아니고 계획 세우는 이반 결정이 들어간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어요. 시켜야 된다는 거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이런 각종 비용은 하는 사람이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반 결정을 해도 이반권자, 결정자, 행정기관이 스스로 비용 내는 게 원칙이 되거든요. 스스로 비용 내는 게 원칙이지만 주민이 제안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안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시켜야 되는 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자기가 내야 되기 때문에 시킬 수 있다. 임의적이다. 이런 것까지 하면 주민 제안에서는 핵심은 다 한 겁니다. 그리고 관리위에서 할 얘기가 더 많은데 여기서도 제가 요거는 1, 2회에 말씀드렸고 이제 중요한 것 순서대로 하면 결정 고시가 됐을 때 여기 고시에 따라서 바로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고 효력 발생 시기와 기득권자 보호 얘기는 역시 저쪽 두 개 얘기는 없고 여기만 있는 얘기로서 국민을 구속하는 도시공 관리기관에 있는 얘기로서 관리기가 아무리 결정고시가 됐다라고 해서 며칠 지났다고 해서 효력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별도로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해놓은 게 국민을 구속하는 게 뭐 구속받는 국민이 내가 어떤 것을 구속받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 행동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충분히 알게 한 다음에 효력 발생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가 있습니다. 여기다 안 적고 책에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 이건 적을까요? 그냥 지형도면 고시한 때. 여기서 지형도면이라는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 만들 때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 도면은 만들어요. 그런데 지형 도면은 아닙니다. 그 도면은 보통 이제 지적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 지형 도면은 도시군 관리계획 상관없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만들어서 축척도 커요. 그래서 크게 표시가 되면서 지적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 제한받는 국민이 내 땅이 어디 속해 있는지를 이 지형도면을 통해서 보면 주소 갖고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 사항을 그 도면에 표시를 하는 게 지형도면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관리계획으로 정한 내용을 여기다 표시를 해놓게 되면은 땅 가진 사람이 내 땅이 요걸 통해서 내 땅이 어디 속해 있고 어떤 행위 제한을 받는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형도면을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으면 별도로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해서 고시하라. 지형도면이 고시돼야지 국민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됐기 때문에 비로소 이때부터 효력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되고 아무리 기간이 지나도 지형도면을 따로 안 만들었다면 효력 발생은 안 하는 겁니다. 지형도면을 고시했을 때 고시한 날에 비로소 국민은 알 수 있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효력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다음 날 이래서 틀리겠는지 그죠? 아니 다음 날까지 갈 필요가 없죠. 지형도면을 고시한 그날이면 알 수 있는 상태 되지 않습니까?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득권 적어도 필요한 게 관리계획이 들어서면 새로운 행위 제한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 바뀐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됩니다만 혹시 이 관리계획 들어서기 전에 효력 발생하기 전에 기득권 이미 권리를 취득한 자를 기득권자라고 하죠. 옛날 허가 기준에 따라 이미 권리를 취득했다. 그런 사람을 어느 선에서 보호해줄 것이냐 하는 얘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착수사배보예요. 착수사배보. 이거는 지금 여기서 기득권자 보호를 관리계획에서 처음 합니다만 우리 공법에서 뒤에서도 기득권자 보호 규정 몇 군데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모든 공법에서 기득권자 보호는 다 착수사배 보호예요. 그러니까 옛날 기준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서 착수를 했다.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행위라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서 착수를 했다. 착수를 해야 보호를 해주지 허가 등을 받고 나서 아직 착수도 안 하고 있다면 보호 안 해줍니다. 그래서 착수사배 보호는 기본인데 착수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그냥 하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관리계획 들어섰더라도 옛날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착수를 했다? 그러면 새로운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착수를 안 했다 그러면은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새로운 관리계획 결정에 따라서. 이게 원칙입니다. 그냥 하면 되는데 예외는 존재해요. 그냥 할 수 없고 허가받을 필요도 없다는 점도 예외입니다만 신고는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수많은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시수 두 가지만 그러니까 원칙은 그냥이고 기득권자 착수를 했다는 원칙은 신고도 필요 없어 그냥 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하는 수산점 보호구역 지정하는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시수 두 가지 구역 지정하는 관리계획이 들어섰다 그러면 이거는 3월 내 신고입니다.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 3월 내에 그 내용을 신고만 하면 허가는 필요 없어요. 3월 내에 신고만 하면은 그때는 그냥 하면 됩니다. 3월 내에 신고하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어요. 원칙 예외 기득권자 보호. 이것까지는 제가 1월에 말씀드렸고 지금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사실 웬만한 관리계획은 뭐 이 정도 갖고서 주로 맞췄는데요. 좀 더 한다면 아까 뭐 같은 급 이런 건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 지방의 의견 정지 대상 요거를 좀 말씀드릴까요? 추가로 저쪽 광역이나 기본계획에서는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에 대해서 지방의 의견을 듣는 건 다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은 구체적 계획이다 보니까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내용 중에서 모든 것을 위반할 때 지방의 의견을 다 듣는 게 아니고 지방의 의견 들을 것이 정해져 있어요. 지방의 의견을 듣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의견을 들어야 될 거 안 들어야 될 거 일단 들어야 될 게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용도, 지역, 지구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인 용도, 구역은 다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나 변경할 때. 그리고 기반설 중에서는 중요한 기반설만 무엇이 중요한지도 세밀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중요한 기반설 좀 커 보이고 중요한 기반설은 지방의 의견을 들어서 위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안 들어. 나머지는 뭐 중요하지 않은 기반설이니 나머지는 안 듣는데 특히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거 특히 지구 단위에 관련된 건 대표적으로 아닌 예로서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닌 예로서 등
그러니까 우리 관리기록자는 내용 중에서 약 중간 정도죠. 지역지구, 구역. 세 번째는 기반설 중에서는 중요한 기반설 과제 듣고, 예를 들어 뭐 항만공항 설치하는데 지방 의견 듣겠죠. 도로 같은 거. 작은 것은 안 듣습니다. 그 밑에 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 안 들어요. 특히 지구단위 계획 안 듣습니다. 작은 일이라.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일부 한 동네를 지구단위 세우는데 서울시 전체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제가 추가를 해놓고 됐습니다. 자, 요렇게. 자, 이번에 관리계획 성격의 43쪽에 관리계획 성격에서 구속적 계획이기 때문에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은 아까 두 개과 차이점으로 이미 말씀드렸고, 자, 넘겨보시면 44쪽의 위반권자에서 위반권자는 원칙은 특광시장원수가 위반한다. 1번이죠. 위반하지만 예외 국장과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고, 예를 들어 동그라미 1번에 국장이 위반할 수 있는 경우는 국장은 다음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직접 하든 관계중앙행정기관 요청에 의하든 위반할 수 있다. 위반할 때 아랫사람을 이기는 건 다 똑같은데, 국장이 위반할 수 있는 예의잖아요. 기업번에 국가계획 관련된 경우 국장이 2번에 둘 이상의 시군에 내고 시도 아닙니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역 등을 용도 지역지구 구역 사업이 결정될 것 같아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장이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디귿번도 있긴 있어요. 특광시장원수가 국장이 정한 기한까지 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따라 관리계획을 정비 안 할 때, 예를 들어 특광시장원수가 관리계획을 만들었는데 광역이라 기본계획이 어긋나게 만들었다면 국장이 언제까지 그 내용을 두 계획에 적합하도록 좀 만들어라, 정비를 하라, 이렇게 조정을 요구했는데 그때까지 그 사람이 안 하면 국장이 직접 나서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도지사가 위반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기업번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지구 구역,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으니까 아까 시도면 국장, 시군이면 도지사, 이 정도만 하시고, 니은번도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이 있는데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 중에서 관리로 결정한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이런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동그라미 1, 2번에 잘 안 내요. 잘 안 내지만 니은번을 각각 좀 구별하시는 의미에서 요것만 대표적으로 써놨던 겁니다. 그리고 아래 참고는 그 안 될 때, 협의 안 될 때 바로 윗사람의 지정,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넘겨보시면 자, 3번에 46쪽에 3번에 참 내용 많잖아. 3번에 관리기 위반 제한이 있는데 이걸 주로 제가 주민의 제한으로서 쭉 말씀드린 거예요. 자, 양가류번의 주민, 이행의제를 포함한 주민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 관리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 어떤 것만 제한할 수 있느냐? 1, 2, 3, 4번 기지 산행을 얘기합니다. 1번이 기반설의 기반설의 설치정비 예량의 기, 2번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든 지구단위이든 지구단위에 관련된 거 지, 그리고 3번에 두 가지가 있잖아. 3번의 기억번이 개발진흥지구 중에서도 개발진흥 종류 5가지가 있어요. 그 종류 중에서도 공업기능과 유통분류기능 집중적으로 개발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만 얘기합니다. 산업유통의 산이요, 산. 그리고 니은번이 용도지구 중에, 나중에 배울 용도지구 중에서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 그 밖에 있어의 용도 등에 대한 제한, 즉 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을 줄이면 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이 되거든요. 지구를 지정해 놓고 지구에서 뭘 할 수 있다 없다 행위 제한하는 거. 지구의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게, 용도지구가 복잡할 때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는 폐지하되 지구의 행위 제한만 지구 단위로 대체 옮겨놓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없을 때 지구의 행위 제한만 지구 단위로 대체한, 그래서 지구의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한다. 행위 제한 대체를 해놓고 행을 딴 거예요. 그래서 기지 산행 4가지만 제한할 수 있고 다른 것은 제한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이 4가지만 제한할 수 있고요. 제한할 때 동의 요건이 동그라미 1번인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하려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된다. 어느 정도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된다. 5432 기업번의 기반설, 기지 산행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기반설에 대한 것만 면적 기준으로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5분의 4. 나머지 니은번에서는 지, 산 이렇게만 나와 있죠. 행위제한 대체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4가 중에서 기억본만 5분의 4가 니은번에 빠져 있지만 행위제한 대체도 마찬가지고 나머지는 지산행 3가지가 다 3분의 2 이상입니다. 약간 책에서 약간 오류가 조금씩 있죠. 제가 하는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구 제한할 때 제가 요거 말씀드린 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제한할 때만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 산업유통은 주민이 제한할 수준은 너무 좁아도 너무 넓어도 안 돼. 그래서 면적은 1만 이상 3만 미만이라는 게 있지만 요거 내긴 좀 힘들고 니은번에 아무데나 안 되고 지정 대상 지역이 어디에 위치할 때만이냐? 자연녹지와 계획관리, 생산관리 요거를 순서를 약간 다르게 해서 자생계 했던 거예요. 자생계,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생계, 자생을 위한 계모임 자생계인데 이때도 디귿번에 지정 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 이 셋 중에서 자생계 중에서 걔가 제일 이 중에서는 개발할 땅이라 이 계획관리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50% 이상 갖춘 거 이걸 갖춘 것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관리계획 입안에 제한을 받은 국장 등은 제한일부터 45일 내에 관리계획 입안의 반응 여부를 제한적에 통보하라. 이것만 60일이 아니고 주민에 관련된 이것만 45일째라 45일 내에 제한적에 통보하라. 물론 40일 내에 통보하라 낸 적은 없죠. 이게 특이해서 했지만 낸 적은 없습니다. 아까 그 대상을 주로 냈지. 그리고 양가로 보면 비용 부담은 여러 번 냈었죠. 양가로 5번에 관리계획 입안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제한된 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의 일부를 제한적에 부담시킬 수 있다. 시켜야 된다고 하고 시킬 수 있다. 원칙은 입안 결정하는 사람 행정청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인 제공환자에게는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러면 시킬 수 있다. 예외 됐고요. 또 넘겨보시면 자, 우리 기초조사에도 뭐 복잡한 내용 있지만 이런 거 지금 하는 거 아니고 나중에도 뭐 이게 별로 할 것도 없어요. 나중에도 저는 이거 거의 무시합니다. 이런 어떻게 다 세밀하게 하겠습니까? 자, 넘겨보시고 52쪽에 2번의 양가로 1번처럼 주민 의견 청취가 나오지 공청회 아니잖아요. 관리계에서는 공청회는 없이 주민 의견을 바로 듣는다라고 했죠. 바로 듣는 것이고 이것도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막 있습니다만 됐고 제가 주로 말씀드린 게 옆에 페이지 양가로 2번 53쪽에 양가로 2번 지방의 의견 정치 대상을 따로 얘기했잖아요. 모든 걸 지방의 의견을 듣는 건 아니다. 지방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위에서부터 3가지 약 중간 정도까지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국장 등은 관리계획을 위반하려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각각의 해당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될 대상이 뭐냐? 기억번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그리고 용도 구역까지는 당연히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지역, 지구, 구역까지 다 나왔죠? 그리고 니은번이 광역시설의 설치 및 개량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 또는 디귿번의 다음에 관리계획 기반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니은 디귿번이 중요한 기반설로 보시면 돼요. 광역은 둘 이상에 관련돼 있으니까 당연히 중요하다고 기반설 중에서도 뭐 도로 등 주간선도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거 일일이 다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기반설로 보시면 돼요. 여기 뭐 막 칼라로 되냈지만 이런 것까지 언제 다 봅니까? 안 봐도 돼요.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 그리고 중요한 기반설 느낌 잡아서 그 정도까지만 지방 의견을 듣는다. 그 아래로는 안 듣는다. 나머지는 안 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04번의 결정권자 보시면 결정권자는 이반권자보다 좀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여기 또 원칙에 시장호수까지 적어놨지만 시장호수는 특별한 경우만 하기 때문에 원칙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한 대로 자 관리계획은 다른 얘기 없으면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호수 신청에 따라 결정을 한다. 시도지사가 결정하죠. 다만 특별시와 광역시 등을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일반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여기까지가 원칙이란 말이에요. 다른 얘기 없으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하고 여기까지가 원칙이고 다음에 관리계획은 시장호수가 직접 결정한다 해서
요거는 예외 중에 시장수 작은 사람이 하는 예외죠. 원래 시장수가 위반한 건 도지사가 하는데 요건 시장수가 직접 결정하는 예외입니다. 정해져 있는 건 따로 정해진 특별한 경우만 하는 게 예외잖아요. 그러면 박스에 두 가지가 나와 있지만 다 시장수가 위반한 걸 전제로 해서 지구 단위에 관련된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적어놨듯이.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시장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의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의 수립에 대한 거. 지구 단위에 관련된 거죠. 또 2번도 이게 바로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의 행위 제한만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는 거. 그래서 지구 단위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관리계획. 결국 이것도 지구 단위로 대체하는 것이 지구 단위에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시장원수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예외 중에 또 2번도 예외죠. 이래도 불구하고 다음의 관리계획은 국장이 결정한다. 다만 다음 중에서도 4번만큼은 해양수산부 장관 회장이 결정한다. 그래서 박스 중에서 1, 2, 3번은 국장, 4번이 회장. 1번은 국장이 위반한 건 국장이. 2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넓으니까. 그리고 시가어준구역에서는 반드시 국가기획과 연계한 이 말이 붙은 시가어준구역까지가 국장이 되고 4번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협의할 때 이런 거 다 아까랑 똑같이 같은 법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넘겨보세요. 57쪽에 05번에 1번이 효력 발생 시기가 나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그날부터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관리계획 효력 발생 시기. 그리고 기득권자 보호가 2번에 나와 있죠. 착수에 대한 특례라, 착수한 자에 대한 특례, 착수사업의 특례라는 건 이미 제목에 적혀 있고, 따라서 원칙 보시면 원칙과 구별하시는데 원칙 보시면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보호합니다. 착수하지 않으면 보호 안 해줘요. 이 착수한 자라면은 괄호 속처럼 각종 법에 따라서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허가 등을 받고 나서 착수해야지 합법적 착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요. 이렇게 착수한 자는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신고도 필요 없잖아. 허가도 필요 없고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다른 얘기 없으면 그냥 한다 보시면 돼요. 다른 얘기 없으면, 단 다른 얘기 있으면 그 중에서 예외가 두 가지 있지만 기억번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시, 수 두 가지 구역에 대한 예외예요. 다시 니은번은 거기에 대한 다시 예외가 되니까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자, 시가와 주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시수 두 가지 구역 지정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했다. 착수한 자는 공사를 계속하고자 할 때는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3개월 내에 특광시장원석에 신고하라. 공사 내고 신고하라. 그래서 요거는 3월 내 신고는 해야 되는 것은 시수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거기 넘기지 않고 니은 디귿번은 뭐 이것까지 하면 헷갈려요. 남은 뭐 어쩔 수 없는 건 좀 어렵게 나온 건 틀려도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됐고. 그리고 이 지형도면에 대한 얘기가 3번에 1번에 나와 있는데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뜻만 보세요. 특광시장원수론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계획상의 정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이게 지형도면이고요. 지형도면을 작성하랍니다. 그래서 작성해서 고시했을 때 그 효력 발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내용은 뭐 됐고요. 토지이용규제법 뭐 준용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뭐 봐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페이지 2번에 관리계획 정비, 아까 5년 재검토 규정은 광역에는 없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얘기합니다. 2번에 1번 특광시장소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영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라.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도 5년마다 재검토하는 건 있다는 거예요. 5년마다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5년마다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일단 5년 재검토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반영하는 그 문제는 나중에 제가 할 때 좀 더 하면 되고, 아이고 여기 또 막 뭐 그 참고에 관련된 거 막 두 가지 또 다른 숫자도 있어요. 일단 5년 재검토 알아두시고 그런 얘기들은 나중에 제가 추가할 때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 세 가지 계획에 중요한 내용 위주로 일단 했어요. 지금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얼마나 세부적인 내용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다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사실은 지금 이 계획 수립 절차도 제가 지금 한 내용 가지고서도 전체 퍼센트로 따지면은 아주 어렵게 내는 문제 한두 문제 빼고 나머지 한 80% 이상은 이걸로 다 풀었습니다. 그 정도만 풀어도 돼요. 나중에 좀 더 제가 조금만 더 추가할 거예요. 많이도 추가 안 할 거예요. 나중에 할 때도. 일단 지금 한 거 참 복잡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최선을 다해 줄였다 생각하시고, 자 이제 계획은 됐고 오늘 이제 과획은 이렇게 끝냈고 용도지역의 분류까지 나갈 겁니다. 자 용도지역 이제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하나하나 들어가는 첫 번째 용도지역이 나오죠. 62쪽에 01번에 5절에 1번에 용도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뜻은 앞에서 나왔고 3번을 통해서 용도지역 종류 3번에 법에 의한 용도지역 종류가 나와 있고 3번에 1번의 법에 의한 종류 양가로 2번이 영에 의한 세분까지 해서 용도지역의 분류는 공법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거는 공법 끝날 때까지 쓰기 때문에 용도지역 끝나고 다음 주에 뭐 용도지구 이런 거 들어갈 때 용도지역 행위제한은 오늘 못 들어가죠. 나중에 지구 같은 거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용도지역은 계속 써먹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서 아마 3월 달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 11월 달에부터 하셨든 1월 달에 하셨든 용도지역 분류는 아마 머릿속에 제가 하도 기억하라고 했으니까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는데 요거는 제가 하는 틀 그대로 머릿속에 저장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빼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용도지역의 기본 틀 용도지역 가장 기본적 분류 때 가장 기본적으로 다 4개 지역으로 나눠놓는 거. 아까 우리 봤던 도관농자, 인구와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것에 도시지역 주장하라. 관리지역, 나머지 세 지역에 준하는 관리지역, 농사짓고 임업하겠다는 농림지역, 자연환경도 여러 가지 보존활동. 아까 보셨던 건 그대로 이 도관농자 4개 지역이 기본적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4개 지역. 그 상태에서 도시지역이 다시 나눠지기를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 건물이 있어도 집, 상가, 공장으로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는 곳을 자연스럽게 나눠져요. 집들이 모여있는 곳에 주로 주거지역이, 상가가 모여있는 곳에 상업지역이, 공장이 모여있는 곳에 공업지역이, 그리고 도시지역으로 해서 건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주상 위주로 있지만 건물이 없는 곳도 있어요. 도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나머지를 녹지 공간, 녹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상공록으로 나눠지는 게 자연스러운 도시지역의 분류예요. 주상공록. 말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거는 쉬워요. 거주안녕. 그래서 상업의 편익 증진, 공업의 편익 증진, 녹지 보전 그대니까 이건 그대로 주상공록이라는 것만 알아주면 되고, 관리지역이 세수로 준하다 보니까 다시 관리지역이 세수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도시지역에 준하는 것, 농림지역에 준하는 것,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는 것. 그래서 요것이 보생계죠.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게 보생계라고 합니다. 보생계. 말 그대로 보전관리라면 어디서 따온 얘기예요? 여기서 따온 얘기입니다. 비슷한 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는 것을 보전관리. 그러면 생산은 농림에서 농산물, 임산물 생산하는 곳이라 농림지역에 준하는 것이 생산관리. 도시지역에 준하는 것이 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 계획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어디에 준하는지를 살피시고 그거를 보시면 뜻을 구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법에 의한 법률에 의한 가장 기본적인 분류가 되고요. 이 법 바로 밑에 있는 게 대통령령인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것은 아니고 주상공록만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사람 많은 도시적인 주상공록에서만 영에 따라 세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세하게 세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주거지역 세분할 때가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은 우리 이거 두 문자를 딸 때 그죠? 두 문자를 최소화하지만 따야 된다.
다 전일준 그랬죠? 주거지역이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로 나눠집니다. 공업지역도 전일준이에요. 전용주거, 일반공업, 준공업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제 주거지역 전용에서는 다시 1종과 2종으로 일반이 1, 2, 3종까지 나눠지고요. 상업지역은 중일군유,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중일군유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녹지가 보생자예요.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막 마음이 급해지니까 그냥 이렇게 나눠지는 분류 얼마 안 됩니다. 이거 정확히 외워두세요. 두음 졌다는 거 싫지만 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 계속 했던 건데 여기 전일준 이거는 주거와 공업이 전일준 아니겠습니까? 전일준. 그래서 이거는 주거와 공업, 주공아파트, 옛날에 LH 아파트 전에 주공아파트에서 우리 흑인 혼혈 가서 박일주 씨를 인터뷰했다. 그래서 박일주 씨 인터뷰할 때 대답이 이름이 뭐냐 했더니만 전일준입니다. 그래서 주거와 공업에서만, 주공아파트에서 옛날 사람이라 주공아파트에서 인터뷰를 했다. 주거와 공업은 전일준으로 나눠진다. 전일준. 그리고 상업지에서 중일군유는 중국과 일본이 싸우는 관계, 중국과 일본, 중일은 근본적으로 맨날 어떤 관계냐, 역사적으로 유감스러워하는 관계, 중일근유, 상업에서 중일근유다. 중국과 일본이 싸우는 관계, 중일근유. 녹지가 보생자요, 관리가 보생계라, 보생 똑같은데 확실하게 관리지역을 보생계로 기억하시고 녹지가 보생자일 것이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관리지역에서는 계모임 중에 하나 생명을 보호하는 계모임이니까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모였다.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지역에 보생계, 생명을 보호하는 계모임 이렇게 해서 보생자는 녹지다. 그렇게 하고 뜻은 자, 뜻 쭉 말씀드리고 보죠. 자, 아까 주상공동제가 그대로 있다라고 요 말 그대로 녹아있다 그랬고 전용주거라면 일단 여기 준이든 여기 준이든 준자는 뭐뭐에 준하는 것이니까 다른 기능이 섞여 있기 때문에 순수한 그건 아니고 준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준주거라면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하되 다른 기능, 주거보다 더 좋은 상업 업무 기능에 보완이 필요한 상업 업무 기능이 속해 있는 게 준주거가 돼요. 그러면 준공업은 공업지역의 한 종류지만 이거보다 더 나은 주거와 상업 업무 기능에 보완이 필요한 주거와 상업이 섞여 있는 게 준공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은 오로지 그 용도로만 쓰겠다. 전문가 할 때 전자를 쓴다 그러죠. 오로지 그 용도로만 쓰는 것이고 일반보다는 이게 주거환경이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전용주거와 일반보다 주거환경이 더 좋으니까 주거환경 법전 두 가지 양호한이 좋을 양자 좋으로 짜기 때문에 주거환경에서 양호한이 좋고 좋다. 전용주거를 지정할 때 모습이고요. 양호한보다 편리한은 그냥 단순 편리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환경은 양호한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양호한이 전용이라면 편리한은 일반주거를 얘기하는데 양호한이 전용인데 1, 2종 둘로 다시 나눠지기 때문에 1종이 2종보다는 주거환경이 더 좋은 거를 나타낸다. 주택을 둘로 나눈 것은 단독과 공동인데 단독이 공동보다는 다른 사람 눈치를 덜 보고 내 배짱 편하게 사는 것이 주거환경 좋은 거다. 그래서 단독이 공동주택보다는 주거환경이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독주택 중심이냐 공동주택 중심이냐에 따라서 어느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양원을 연결하게 되면 1, 2종 전용이 된다. 그리고 일반이 편리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하는데 이게 셋으로 나눠지는데 주택을 셋으로 나누는 건 공법에 없기 때문에 요 셋으로 나눌 때는 층수가 권합니다. 층수가 하나의 건물이 보다 상대적으로 층수가 낮은 건물이 층수가 높은 건물보다는 다른 사람 눈치를 덜 보니까 주거환경이 좋을 것이다. 저층주택 중심이냐 중층주택 중심이냐 저층 중층 여기선 그냥 고가 아니고 중층과 고층 합친 중고층주택 중심이냐 해서 각각 편례를 연결하게 되면 1, 2, 3중 일반이 되고 무엇이 저층인지는 법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층주택 중심에는 4층 이하 4층까지 통제받는다. 4층 이하 제한을 받는다. 이게 저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중층은 18층 이하 초기에는 나왔으면 지금은 없어졌고 중고층은 이제 용적률에 따라 차이가 날 뿐이지 저층에만 4층 이하 제한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주는 아까 말씀드렸고 공업에서도 전용 일반준에서 전용이다 하려면은 공장은 크게 두 가지 분류겠다.
무서운 공장이냐 아니냐, 환경에 해가 되는 공장이냐 아니냐, 환경에 해가 되는 중화 공해성 공업이면은 더 전문적으로 통제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용주거 전용 공업에 들어갈 공장이 되겠습니다. 중화 공해성 공업. 그럼 일반 공업은 그렇지 않은 공장이니까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 일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업에서는 이 상업 전체 상업 기능을 위한 것이 중심과 일반이고, 상업 기능 중에서 일부분에 특화된 것이 근린과 유통인데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상업 기능 전체 중에서도 중심 상업이다. 중심지를 여기서는 도심과 부도심을 얘기합니다. 도심과 부도심이 중심입니다. 도심과 부도심의 상업기능 중심 상업이 되고, 여기는 도심 부도심이 아닌 일반적인 상업기능 보시다 해서 일반적인 상업업무기능 담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린은 가까울 근자 이웃인자인데 가까이 이웃하고 있는, 그래서 요거는 근린 지역이 나옵니다. 우리 가까이 이웃하고 있는 지역에서 그 대신 가까이 이웃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간단한 상업기능을 담당시키기 때문에 근린 지역에서는 수많은 상업기능 중에서도 이제 특수한 어느 기능만 일용품이나 서비스 공급에, 매일 쓰는 일용품이나 서비스 공급에 치우쳐 있는, 그래서 간단한 근린 상업이 되고요. 유통은 도시내 적관 유통기능 증진이 목적이에요. 상업기능 중에서 유통기능 목적만 하는, 그래서 대형 물류센터 위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유통사업이다 보시면 됩니다. 녹지는 도시에서 보존할 땅이지만 여기에 보존에 붙은, 안 그래도 보존할 땅이 녹지인데 순수 보존할 얘기만 있는 게 보존 녹지고요. 이거는 녹지 지역 중에서는 주로 농지 같은 곳이, 이 농지가 있는 녹지에 대해서 개발이 되면은 농지는 파괴돼서 농업적 생산이 안 되죠. 그래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가 뒤로 미루는 거 지금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농업적 생산에서 개발을 유보하겠다, 이게 생산 녹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 녹지는 자연스러운 녹지, 그래서 원래 녹지는 보존할 땅이지만 이건 자연스럽게 녹지지만 개발이 되는, 그래서 불가평은 어쩔 수 없는 경우만 비록 제한적이나마 어느 정도 개발이 허용되는 게 자연 녹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뜻은 다 보셨고, 우리 요거는 아까 여기 뭐 예를 들어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는 거, 농림에 준하는 거, 도시지역에 준하는 것을 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뜻을 보시면 62쪽에 용도지역 종류에서 1번에 동그라미 1, 2, 3, 4 도간농자는 아까 보셨던 뜻 그대로고요. 다시 도시지역에 나눠지는 것이 동그라미 1번에 주상공록, 그 말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거주안정, 상업, 공업, 녹지보전. 관리지역에 아까 뜻이 나와 있었는데 우리 관리지역을 보시면은 보생계로 나눠지는 거. 우리 보전관리가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원권 확보, 생태계 보전 등에서 보전이 필요하나. 이렇게 보전이 필요하면 원래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해야 됩니다만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지역과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가 곤란한. 그래서 원래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할 필요가 있으나 주변 지역과 관계를 고려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한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보고 체크하셔야 돼요. 요것으로 곤란하니까 요렇게 지정 못하고 여기에 준하는 보전관리를 지정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생산관리라면 농업, 임업, 어업, 생산에서 관리가 필요하나 그럼 원래는 농림지역 지정해야 되지만 주변 지역과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한, 그래서 농림지역에 준하는 생산관리. 계획관리라면 도시에 준하는 곳이니까 앞으로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앞으로 편입할 때 대비해서 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것이 계획관리가 됩니다. 농자 똑같이 봤던 것이고, 이 도시지역만 0에 따라 세분이 되잖아요.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관리계획 결정권자를 표시하고 있고요. 관리계획 세워서 하니까 도시지역을 다시 0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주상공록 주거지역이 나눠지기를 전일준, 전용이 1, 2종으로 나눠지죠. 각각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심이냐를 체크하시고 양호한 주거환경 공통점입니다. 일반이 1, 2, 3종인데 저층, 중층, 중고층 각각 있고 편리한 주거환경 공통점이고, 준주거가 주거기능 위주로 할 때 상업 업무기능 보완을 위해서 필요한, 상업지역이 중일군유 아닙니까? 중심, 도심, 부도심 보고 찾아내시는 상업 업무기능 다 들어가 있죠. 일반 상업은 일반적인 보고 찾아내시되 역시 상업 업무기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근린 상업이면은 근린 지역을 보고 찾아내시되 전체적인 상업 업무 기능이 아니고 상업 업무 기능 중에서도 간단한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만 국한되어 있고, 유통사업이면 도시내 적한 유통기능 증진이 나와 있잖아요. 공업이 전일준입니다. 주로 전용공업에 들어가는 것이 중화학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일반 공업에 들어가는 것이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배치를 위해서, 준공업은 경공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다른 기능,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녹지지역이 보생자입니다. 보존 녹지가 도시의 자연환경 경과 산림 및 녹지 공간을 순수 보존지역에만 있는 게 보존 녹지고요. 생산 녹지라면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 생산 녹지 개발 못하게 막겠다는 겁니다. 자연 녹지라면 도시의 녹지 공간의 확보 등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보존할 필요가 있긴 있는데 여기 특징은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어느 정도 개발이 허용되는 게 자연녹지고 요 틀을 그대로 계속 써먹어야 되는데 요거를 해두시고 양가로 3번 A원 나중에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죠. 이건 여기서 이렇게 주상록이 이렇게 세분됐지만 이거 조례로 다시 한번 세분할 수 있는 길도 마련해 놓은 게 양가로 3번인데 그냥 지금은 이 정도만 해두세요. 제가 일단 요 뜻까지 뭐 시간상 요거를 이제 쓰는 뭐 개발 보존에 따라 나눠보고 뭐 어디가 싼지 비싼지 하는 건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요 뜻까지는 하여튼 처음 하신 분들은 꼭 이 뜻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 틀 속에서 이 틀 그대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제가 계속 쓰면서 행위 제한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일단 많은 거 했습니다. 오늘 뭐 중요한 것들 많이 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